네. 아, 자,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김종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자, 박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그 싱글셀 RNA 시퀀싱을 어떻게 컴퓨테이션하게 분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발표 중간중간에 그 진 익스프레션 노이즈라는 용어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용어 정의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동그랗게 표시한 게 셀이에요. 셀이고, 이렇게 색깔로 표시한 건 어떤 특정 진의 익스프레션 레벨을 이제 색깔로 표시한 건데, 보시면 되게 헤테로지니어스하죠. 어떤 셀은 아주 어떤 특정 진을 강하게 발현하고, 어떤 진은 아주 약하게 발현하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만약 싱글셀 레벨로 진 익스프레션 패턴을 찍게 되면은, 평균값도 측정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 베리언스 값도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X축은 익스프레션 레벨이고 Y축은 이제 number of cell인데, 기존에 우리 벌크 레벨에서 찍게 되면은 평균값만 알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싱글셀로 찍게 되면은 평균값 이외에 이제 베리언스란 또 다른 그 새로운 정보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벌크 레벨에서는 이 베리언스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지만, 싱글셀 레벨에서는 이 베리언스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톡에서는 이 세 가지 용어를 이제 저는 섞어서 쓸 거예요. 셀 투 셀 베리어빌리티 또는 진 익스프레션 노이즈 또는 스토캐스티시티. 좀 더 이 모든 용어는 이 베리언스라는 통계적 개념에 기반해서 나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싱글셀을 왜 연구를 하느냐. 기존의 벌크 레벨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왜 싱글셀을 찍어야 되느냐. 크게 싱글셀에서는 세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려는 그 시스템이 벌크 레벨로 찍을 수 없을 만큼 너무 그 양이 적을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컬처가 가능하지 않은 마이크로바이오 스피시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셀을 컬처 인비트로하게 증폭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싱글셀로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서큘레이팅 투머 셀 같은 경우에 아주 레어하게 존재하는 셀 타입인 경우에도 벌크 레벨에서는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그 휴먼이나 마우스의 early development. 이건 어쩔 수 없이 셀 넘버가 1, 2, 4, 8 이런 식으로 아주 작죠. 이 경우에도 싱글셀이 아주 강력한 툴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헤트로지나이티 자체가 중요한 대상일 경우이죠. 예를 들어서 많이 연구하시는 튜머 헤트로지나이티 또는 어떤 특정 티슈 내에서 서로 다른 셀 타입이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벌크 레벨로 찍게 되면은 그냥 에버리지만 알게 되면은 이런 헤트로지나이티를 우리가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제가 첫 번째는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셀이 2개고 이제 하얀색으로 표시한 셀이 2개, 그리고 밑에 있는 셀 4개에서는 다 핑크색으로 표시했죠. 만약 벌크 레벨로 찍게 되면 이 두 파퓰레이션이 평균값이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벌크 레벨로 찍게 되면 이 두 파퓰레이션은 같은 성질을 가질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겠지만 실제로 다르죠. 싱글셀 레벨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파퓰레이션이 훨씬 더 헤테로지니티가 커서 여기서 우리가 서로 다른 정보를,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페노타이픽 플라스티시티라는 현상을 연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도 우리가 두 가지 서로 다른 파퓰레이션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셀은 쉽게 생각하면은 박테리아라고 가정을 할게요. 왼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어떤 각각 두 파퓰레이션의 셀에 어떤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드러그를 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한 거는 그 드러그에 저항을 띠는 어떤 진의 익스프레션 레벨이에요. 왼쪽은 거의 모든 셀이
핑크색으로 동일한 익스pansion 레벨을 보이지만 오른쪽에서는 매우 헤테로지니어스하죠. 그러다 만일 여기서 우리가 그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드럭을 치게 되면은 또 가정하기를 아주 그 진을 아주 강하게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아주 강하게 발현하는 셀만 살아남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갑자기 인바이러먼트가 급격히 변하는 경우 지금 같은 지금 제가 예로 든 예에서는 어떤 특정 드러그를 치는 것과 같은 아주 다이나믹한 인바이러먼트가 있을 경우에는 왼쪽 파플레이션은 다 죽어버리겠죠. 왜냐하면 그 드러그에 저항성을 띨 수 있는 진이 강하게 발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죽겠지만 하나의 셀, 그 진을 우연히 강하게 발현하는 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 파플레이션 모든 대부분은 죽겠지만 아주 레어한 셀은 살아남게 되겠죠. 이런 현상을 피노타이픽 플라스티시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싱글셀로 찍게 되면은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겠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는 안티캔스 드러그 레지스턴스 현상도 싱글셀 레벨로 분석하게 되면은 우리가 중요한 메커니즘을 밝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 첫 번째 리미티드 머티리얼, 두 번째는 헤트로지나이티, 세 번째는 피노타이픽 플라스티, 이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싱글셀로 사람들이 많이 보려고 요즘 하고 있죠. 여기서는 싱글셀 지노믹스는 DNA 레벨로 볼 수 있는 싱글셀 DNA 시퀀싱 또는 이번 톡의 가장 메인 주제인 RNA 레벨을 볼 수 있는 싱글셀 RNA 시퀀싱 또는 이제 싱글셀 레벨로 에피지네틱스를 볼 수 있는 싱글셀 에피지네틱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싱글셀 프로테오믹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발 중이고요. 요즘 크게 또 연구 많이 하고 있는 주제가 또 싱글셀 에피지네틱스인데 어디까지 왔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DNA 메틸레이션 레벨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크로모존 간의 인터랙션을 볼 수 있는 싱글셀 하이스도 개발이 되었고요. 또 이틀 전에는 싱글셀 칩 시퀀싱도 나왔습니다. 거기서는 S3K 트라이메틸레이션 같은 에피지네틱 패턴,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패턴도 이제 싱글셀 레벨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는 아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 오늘 톡에서는 싱글셀 RNA 시퀀싱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한 툴은 어떤 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간단히 제가 이 분야에서 했던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글셀 RNA 시퀀싱의 전반적인 프로토콜을 설명해 드리면은 먼저 싱글셀을 캡처해야 되겠죠. 이게 그 기존의 RNA 시퀀싱과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싱글셀을 캡처하고 또 이 셀을 라이시스하고 우리가 타겟하는 mRNA를 인리치먼트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시퀀싱을 하려면 cDNA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한 후 이거를 앰플리케이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싱글셀 내에서는 존재하는 mRNA 양은 1피코그램 정도밖에 좀 없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시퀀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이 필요한 마이크로그램 또는 나노그램 정도까지 측정을 해야지 기존의 NGS 시퀀싱으로 시퀀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의 싱글 튜브 리액션으로 거쳐야지 각각을 다른 튜브에서 하게 되면은 그 각각 과정에 샘플 로스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프로토콜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예요. 크게 먼저 싱글셀을 어떻게 캡처할 것인지, 두 번째는 어떻게 아주 싱글셀 내에 존재하는 작은 아주 타이니한 그 mRNA 양을 시퀀싱이 가능한 정도로까지 축소시킬 것인지, 세 번째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튜브로 싱글 튜브 리액션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글셀을 어떻게 캡처할 것인지, 이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한 번에 캡처할 수 있는 셀 넘버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마이크로 파이펫을 이용한 마이크로 매니플레이션. 이 경우에는 한 번에 현미경을 보면서 이제 파이펫으로 하나씩 싱글셀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 번에 10개 정도, 100개까지는 어렵고요. 한 10개 정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방법이 팩스. 이 경우에는 알려져 있는 마커나 이런 하면 우리가 원하는 셀 타입만 모을 수 있죠. 이 경우에도 한 100개 정도. 요즘에 이제 많이 쓰이는 방법이 마이크로 플루이딕스에 기반한 방법인데요. 이 경우에는 commercially available한 플루이다임 머신을 이용할 경우에는 한 번에 100개, 최근에 그 업데이트된 메소드 플랫폼을 이용하면 한 번에 한 1000개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또 최근에 개발된 마이크로 드럼렛 방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수천 개에서 한 10,000개 정도까지 한 번에 캡처가 가능하고, 따라서 이 정도 숫자를 한 번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가 동시에 많은 셀을 보고 싶을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기반한 방법인데요. 현재 커머셜하게 어벨레이블한 플랫폼은 플루이다임의 시온 머신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는 칩을 제공하는데요. 현재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칩은 한 번에 96개의 셀을, 여기 보시면 증폭하면 요게 그 96개의 캡처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셀을 로딩하게 되면은 하나의 셀은 각각 랜덤하게 96개 중에 하나의 외래 캡처가 되고요. 캡처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게이트예요. 게이트 열게 되면은 셀이 각각의 그 다음 넥스트 챔버로 넘어가면서 리액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셀을 여기서 이 챔버에서 캡처하고 그 후에 그 게이트를 열면은 그 다음 챔버로 셀이 넘어가서 셀 라이시스 버퍼를 넣게 되면은 셀 라이시스가 일어나고, 또 그 다음 챔버로 넘어가면은 뭐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CDN 앰플리케이션까지 하나의 싱글 튜브 리액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죠. 현재 버전은 한 번에 96개의 셀을 캡처할 수 있고요. 근데 내년 상반기쯤에 새로운 칩이 리리스 될 텐데, 이때는 한 번에 800개 정도의 셀을 캡처할 수 있다고 플루이다임 회사에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칩이 좀 비싸요. 그래서 현재 96개의 칩일 경우에는 1000개까지 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고요. 만약 800개 새로운 칩이 내년에 리리스 된다면 한 번에 800개는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루프 셀 넘버를 증가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플루이다임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메소드가 이제 마이크로 드랍렛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셀을 캡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런 어떤 마이크로 플리스 기반한 그 서킷을 만들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셀이 하나씩 이제 가고, 그 이쪽에서는 이제 관련된 레이전트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하이드로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각각 여기서 이 셀을 캡처할 수 있는 어떤 오일막이 동시에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흐름을 잘 조절하게 되면은 그런 오일막 하나에 셀이 하나가 캡처가 되고, 그 안에 다시 모든 관련된 레이전트들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통하면은 셀 넘버를 많이 증가시킬 수 있죠. 메소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여기 제가 표시한 논문을 보시면은 이제 동영상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싱글셀 프로토콜상 세 가지 문제점이 허들이 있다고 했었죠. 하나가 싱글셀을 어떻게 캡처할 것인지, 두 번째는 앰플리케이션,
세 번째는 싱글 튜브 리액션. 그래서 아까와 같은 마이크로 드라운넷 또는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반의 메소드를 이용하면은 싱글 셀을 어떻게 캡처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모든 리액션을 하나의 튜브에 일어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남은 문제는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잘 할 것이고 또는 어쩔 수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면은 애플리케이션 바이어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어떻게 이 애플리케이션 바이어스를 줄일 수 있는지가 이 분야에서는 가장 큰 토픽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어느 정도 해결책이 있고요. 그 해결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그 몰레큘러 바코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싱글셀 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진만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그 첫 번째 진은 녹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고 두 번째 진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녹색으로 표시한 진은 두 개의 카피가 존재하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진은 네 개의 카피가 존재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중폭하기 전에 우리가 랜덤하게 그 합성한 몰레큘러 바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바코드를 랜덤하게 각각의 몰레큘에 우리가 어태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몰레큘은 서로 다른 몰레큘러 바코드로 어태치가 되어 있죠. 레이블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각각의 몰레큘을 뭐 PCR을 이용한다든지 메소드를 이용해서 증폭을 하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진 중에서 빨간색 바코드로 레이블된 진은 PCR을 이용해서 3개의 카피로 증폭이 되었고 파란색 바코드로 표시된 이 mRNA는 5개로 증폭이 되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나머지도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증폭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PCR 바이어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이 그림에서 아시겠지만 같은 진이더라도 최종 증폭된 숫자가 다르죠.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레이블링 된 거는 3개, 파란색은 5개로 증폭. 이렇게 이런 최종 애플리케이션 바이어스, 진마다 스페시픽한 애플리케이션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 보정 없이 단순히 증폭된 몰레큘러 mRNA를 카운팅하게 되면은, 그래서 매핑된 리드를 카운팅하게 되면은 첫 번째 진은 8개, 빨간색 두 번째 진도 8개 라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원래는 2개, 4개였지만 그러나 그냥 단순히 이 진에 매핑된 리드를 카운팅하지 않고 그 유니크한 버커드, 여기서는 빨간색이 하나, 파란색이 하나, 총 2개죠. 그래서 몰레큘러 카운트는 2개. 여기서는 유니크한 그 바코드만 카운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 회색, 짙은 파란색, 노란색, 총 유니크한 바코드, 이 두 번째 빨간색으로 레이블된 진의 그 레이블링된 바코드는 총 개수는 4개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리드를 카운팅하지 않고 이런 바코드를 카운팅하게 되면은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바이어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스캐터 플러스는 두 가지 테크니컬 애플리케이스에 이제 리드 카운트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리드를 카운트하지 않고 이와 같이 바코드를 카운팅한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더 테크닉 노이즈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지금까지는 싱글셀 RNA 시퀀싱의 전반적인 프로토콜과 그리고 중요한 3가지 허들, 그리고 이러한 허들을 어떻게 실험적으로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싱글셀 RNA 시퀀싱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테크니컬 노이즈예요. 여전히 아무리 아직 실험적으로 테크니컬 노이즈를 줄인다 하더라도 벌크 레벨 RNA 시퀀싱에 비해서는 테크니컬 노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모든 싱글셀 RNA 시퀀싱 분석의 가장 첫 번째 스텝은 어떻게 테크니컬 노이즈를 모델링 할 것인지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싱글셀 RNA 시퀀싱에서 테크니컬 노이즈가 생기는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스토캐스틱한 mRNA 로스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 예제에서는 또 서로 다른 세 가지 셀이 세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진이 모두 다 똑같은 5개씩 존재한다고 가정할게요. 같은 진에 mRNA 카피 넘버가 5개, 5개, 5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셀은 어떤 프로토콜도 모든 100%다 캡처할 수는 없어요. 그 mRNA를. 어쩔 수 없이 로스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셀은 우리가 20%만 캡처할 수 있다. 따라서 5개 중에서 20%니까 하나. 두 번째 셀은 40%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중에서 40%니까 2개. 세 번째 셀은 60% 따라서 우리가 3개를 캡처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래 true는 모든 셀 다 동일한 mRNA 카피 넘버를 가지고 있었지만 셀마다 서로 다른 캡처 에피션시에 의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관측한 그 진의 mRNA 카피 넘버는 1, 2, 3으로 서로 다르게 되겠죠. 이러한 셀마다 서로 다른 스토캐틱 그 캡처 에피션시에 따른 현상 때문에 테크니컬 노이즈가 생기고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세 가지 다른 셀이 있고 이제 여기서는 각각 하나씩만 그 mRNA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셀에서는 애플리케이션 팩터가 2, 두 번째 셀에서는 애플리케이션 팩터가 3, 세 번째 셀에서는 애플리케이션 팩터가 5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첫 번째 그 셀에서는 하나의 mRNA가 그 두 개의 mRNA로 중폭이 되겠죠. 두 번째 셀에는 3, 세 번째 셀에서는 5로 중폭됩니다. 따라서 셀마다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 efficiency 또는 애플리케이션 팩터로 인해서 원래는 동일하더라도 관측한 값은 이렇게 서로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싱글셀 RNA 시퀀싱에서는 테크니컬 노이즈 소스는 두 개. 첫 번째는 스토캐스틱한 mRNA 로스, 두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컴퓨테이션하게 보정할 것인지 아이디어는 그 각 셀마다 우리가 양을 알고 있는 RNA 스파이킹 몰레큘을 각각 넣어줘요. 동일한 양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싱글셀 RNA 시퀀싱을 찍게 되면은 우리가 그 진의 익스프레션 레벨도 알겠지만 넣어준 RNA 스파이킹의 익스프레션 그 양도 동시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넣어준 양도 알고 있기 때문에 트루 넘버도 알고 있고 관측한 값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RNA 스파이킹 몰레큘을 이용을 해서 즉 관측 값도 알 수 있고 트루 값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값을 이용해서 각 셀마다 이러한 캡처 에피션시나 앰플리케이션 팩트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하면은 각 셀마다 전반적인 테크니컬 노이즈 양을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통계적으로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하면은 어느 정도 그 테크니컬 노이즈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측한 토탈 베리언스는 이렇더라도 이 RNA 스파이킹 몰레큘 이용을 해서 테크니컬 노이즈를 에스티메이션 하게 되면은 여기서 토탈 베리언스에서 테크니컬 베리언스를 빼주면 우리가 관심 있는 바이올로지컬 베리언스도 측정이 가능하겠죠.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키 아이디어는 각 셀마다 양을 알고 있는 RNA 스파이킹을 넣어주고 그래서 RNA 스파이킹 정보를 이용을 해서 각 셀의 캡처 에피션시 그리고 앰플리케이션 팩터를 에스티메이션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테크니컬 노이즈를 모델링한다. 이게 전반적인 그 아웃라인이에요. 자세하게는 설명드리지 않고요. 궁금하신 분은 링크된 논문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통계적으로 에스티메이션하고 그 하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슈는 우리가 만일 스토캐스틱한 현상을 보고 있잖아요. 징스페이션 스토캐스틱.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대한 어떤 카이네틱 모델을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카이네틱한 현상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싱글셀 레벨로 징스페이션 패턴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가정하기를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X축은 타임이에요. 그리고 타임이고 특정 진의 mr 레벨을 측정을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 타임 인터벌에서 그 진은 강하게 발현하고 그러다가 다시 발현하지 않죠. 그리고 또 다시 발현하고 발현하지 않고 이러한 현상을 트랜스크립셔널 버스팅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 타임 인터벌에서 그 진은 강하게 발현하고 그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에서는 발현하지 않는 이런 버스팅한 현상을 보인다고 해서 트랜스크립셔널 버스팅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 진은 두 가지 스테이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on 스테이트와 off 스테이트. 그래서 그 진이 on 스테이트에 있을 경우에만 그 mRNA를 만들어내고 off 스테이트에 있을 경우에는 진은 전혀 발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에피지네틱스와 연결하게 되면 on 스테이트는 그 진의 프로모터 스테이트가 오픈 크로마틴 스테이트라고 해석할 수 있고 off 스테이트는 그 진의 프로모터 스테이트가 closed 크로마틴 스테이트다 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랜덤하게 이 on-off 스테이트를 진은 플럭추에이션 하는 거죠. 랜덤한 트랜지션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카네틱 모델을 사람들이 많이 세웠고요. 그래서 이런 진의 프로모터가 on-off 스테이트를 조절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K-on, K-off. K-on은 off 스테이트에서 on 스테이트로 가는 트랜지션 레이트, K-off는 on에서 off로 넘어가는 트랜지션 레이트. 그리고 진이 on 스테이트일 경우에는 S는 rate of transcription이에요. 그래서 S만큼 mRNA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D는 degradation rate. 뭐 자세하게는 설명 안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싱글셀 RNA 시퀀싱을 찍게 되면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티메이션 함으로써 서로 그 진에 대한 카이네틱한 현상 그리고 벌스팅에 관련된 현상을 우리가 더 잘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여기 아래 링크된 논문을 보시면은 어떻게 싱글셀 RNA 시퀀싱을 이용해서 이런 벌스팅, 트랜스크립 벌스팅 그리고 카이네틱 현상을 모델링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넘어가고요. 또 이제 또 중요한 문제는 이제 컴퓨테이션하게 중요한 문제는 싱글셀 RNA 시퀀싱을 찍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얻는 데이터 형태는 매트릭스 형태로 얻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컬럼은 셀이에요. 그리고 로는 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이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expression count, expression level이 됩니다.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있는데 퀄리티 컨트롤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은 라지 스케일로 한 번에 뭐 100개, 1000개씩 싱글셀 RNA 시퀀싱을 찍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특정 몇몇 셀은 그 셀 퀄리티가 안 좋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셀을 캡처를 할 경우에 그 셀에 너무 큰 물리적인 데미지가 일어나서 그 셀이 죽어버린 현상이 가끔 생겨요. 그런 죽어버린 셀을 이 데이터에 넣게 되면은 나중에 심각한 다운스트림 어널리시스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겠죠. 여기서는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퀄리티가 좋은 셀이고,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셀은 이제 아주 퀄리티가 좋지 않은, 우리가 만약 이 셀을 넣게 되게 되면은 나중 분석 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셀을, 이 나쁜 셀을 어떻게 그 컴퓨테이셔널하게 그 필터링 아웃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죠. 이거는 머신러닝에서는 크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어떤 셀이 좋다, 나쁘다는 실험적으로 레이블링 할 수 있어요. 근데 레이블링 과정이 되게 타임 컨슈밍하기 때문에 모든 실험 과정마다 이 과정을 반복할 수는 없고, 따라서 한 번만 하게 되면 트레이닝 데이터가 얻게 되겠죠. 어떤 셀은 퀄리티가 좋고 어떤 셀은 퀄리티가 나쁘다. 그래서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기반해서 뭐 대표적으로 거기에서 관련된 피처를 뽑고 많이 쓰이는 뭐 SVM이라든지 또는 다른 뭐 클래시파이를 이용하게 되면은 좋은 셀에서 나쁜 셀을 구분할 수 있는 클래시파이를 만들고 뭐 이러한 어프로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분야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관련 논문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싱글셀 RNA 시퀀싱 이 분석의 큰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아요. 먼저 싱글셀 RNA 시퀀싱을 찍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그 데이터 형태는 매트릭스로 나오게 됩니다. 로는 진이고 컬럼은 셀이고요. 먼저 이 테이블에 퀄리티 컨트롤을 거쳐야 됩니다. 어떤 셀이 퀄리티가 나쁜지 그 셀을 필터링 아웃 해야 됩니다. 그 후에는 테크니컬 노이즈를 모델링 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실험 전에 RNA 스파이크 몰레큘을 넣어줬을 경우에는 테크니컬 노이즈가 가능하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카이네틱한 현상도 기술을 할 수가 있겠죠. 각진마다. 그 후에 뭐 많이 쓰이는 다운스트림 어널리시스 어떤 게 있냐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 디퍼런셜 익스프레스 진을 찾는다든지 또는 새로운 셀 타입 클러스터링 여기서 우리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셀 타입을 찾고 싶다든지 또는 클러스터링 이런 다운스트림 어널리시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질문 없어요? 김정현 박사님, 혹시 이렇게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테크니컬 애플리케이션 할 때 이제 몰레큘러 바코드를 쓰셔가지고 그 바코드 종류를 카운팅함으로 해서 이제 앰플리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데 일어나는 아티팩트를 어떻게 보면 보정하는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방법 그게 이제 RNA에 어떻게 뭐 이 바코드가 달라붙는 거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RNA에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mRNA를 선택적으로 인리치먼트를 해야 되겠죠. 그 경우에는 모든 mRNA는 폴리 ATL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폴리 T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인리치를 하게 되는데 그 폴리 T 프라이머에 랜덤 바코드를 같이 붙이면 각 몰레큘마다 우리가 유니크한 바코드를 붙일 수 있죠. 그 바코드는 뭐 그러면 보통 뭐 몇 베이스 페어 정도 되는 사이즈를 쓰는 건가요? 길이는 다른데요. 4 베이스 페어부터 8 베이스 페어까지 씁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거 나올 텐데 괜찮은 건가요? 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4 베이스 페어를 이용하게 되면은 모든 가능한 콤비네이션은 4의 4승이니까 256이 나오죠. 네. 근데 뭐 좀 더 긴 8 베이스 페어를 이용하면 4의 8승이고 훨씬 더 다양한 다이버시티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4 베이스 페어는 너무 짧아서 다이버시티가 충분하지 않고 한 8 베이스 페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다이버시티를 보장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거기 연결돼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이 방법이 보통 RNA 세익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얼터너 스플라이싱 폼 같은 거를 이제 구별하고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예, 그런 것에 뭐 큰 문제는 없습니까? 바코드를 넣게 되면은 그런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5 프라임, 3 프라임만 캡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일 뭐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 또는 퓨전 트랜스크립트 또 스닙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바코드를 쓰면 안 되죠. 풀 트랜스크립트 싱글 셀 시퀀싱을 해야 됩니다. 저 노기용 박사님 쪽에서 뭐 질문 없습니까? 다른 분들 다 나갔나? 다른 분들은 질문 없습니까? 이화여대, 뭐 항공대, 노태현 교수님방 없습니까? 그럼 계속 하시죠 뭐. 근데 저기 뭐야 몇 시까지 하실 수 있어요? 10시 10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30분 아, 정도 더 하실 거예요? 20분? 네, 20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이러한 그 싱글셀 RNA 시퀀싱을 위해서 실제로 제가 수행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마우스 엠브리오닉 스템셀의 헤테로지나이티를 우리가 캐릭터라이즈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실험 디자인은 마우스 엠브리오닉 스템셀을 세 가지 서로 다른 컬처 컨디션으로 우리가 그 컬처 컨디션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대표적인 컨벤셔널한 그 세럼 플러스 리프였고요. 나머지 다른 두 가지 컨디션은 좀 이니비터리 컨디션이에요. 뭐냐면은 어떤 특정 프로틴의 케미컬 이니비터를 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셀을 길렀습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던 사실은 뭐냐면은 컨벤셔널한 세럼 리프 컨디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다른 두 이니비터리 컨디션에 비해서 좀 더 헤트로지니어스였어요. 뭐냐면은 어떤 특정 대표적인 플러리포텐시 관련된 진도 좀 더 헤트로지니어스 하고 모플로지도 보시면 이 왼쪽과 중간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은 좀 더 동글동글하죠, 모플로지가. 근데 왼쪽 그림은 좀 더 셀 몰플로지가 훨씬 더 헤트로지니어스 하죠. 그래서 목적은 이 서로 다른 세 가지 컨디션에 어떻게 다른지, 진 익스펜션 레벨도 어떻게 다른지 또는 정말로 헤테로지니어스 하자면 정말로 모든 진의 익스펜션 레벨이 다 헤테로지니어스한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컨디션은 250개의 셀, 두 번째 컨디션은 약 300개, 세 번째 컨디션은 한 160개의 셀을 우리가 싱글셀 RNA 시퀀싱으로 프로파일링 했어요. 먼저 첫 번째 이제 수행한 거는 그 전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뭐 퀄리티 컨트롤, 뭐 테크니컬 노이즈 모델링 이런 거는 다 수행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다운스트림 어널리시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PCA 플랫이죠. 이제 여기서는 PC1, PC2고요. 각각 포인트는 셀이에요. 그리고 각 셀을 서로 다른 컬처 컨디션으로 우리가 컬러링을 했습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그 각 셀이 컬처 컨디션별로 잘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PC1이 이 서로 다른 컬처 컨디션을 잘 분리해주죠. 그래서 PC1과 관련된 진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분석을 해본 결과 디벨롭먼트, 디퍼런시에이션, 메타볼리즘 이거는 전부 다 예상할 수 있는 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좋다는 거를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첫 번째 컨디션, 그 빨간색 세럼 컨디션을 좀 더 초점을 갖추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컨디션에 비해서 좀 더 헤테로지니어스 하니까요. 실제로 모든 진을 대상으로 하진 않았고요.
우리가 기존에 알려져 있는 플러리포텐시 관련된 진, 그리고 디퍼런시에이션 마커, 이 두 가지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진을 뽑은 후에 힙맵을 그려봤어요. 그리고 클러스팅을 한 거죠. 진별로, 그리고 셀별로. 로는 진이고 컬럼은 셀입니다. 여기서는 그 세럼 컨디션과 두 이니비틀 컨디션 셀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여기서도 세럼 컨디션은 다른 두 이니비트리 컨디션에 비해서 잘 세퍼레이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플러리포텐시 관련된 진이 좀 더 이니비토리 컨디션에서 좀 더 호모지니어스하게 또 많이 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퍼런시에이션 관련된 막도 세련 컨디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발현 양이 줄어들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는 세럼 컨디션은 세 가지 서브 파퓰레이션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서브 파퓰레이션은 아주 헤트로지니어스하고 그리고 디퍼런시에이션 마크도 다른 그 파퓰레이션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중간, 그리고 나머지 이 가장 왼쪽에 있는 서브 파퓰레이션은 다른 파퓰레이션에 비해서 디퍼런시에이션 마커가 관련된 진이 많이 발현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파퓰레이션은 어느 정도 그 플러리포텐시를 보이는 마우스 엠브리닉 스템셀에서 분화로 넘어가고 있는 그 단계에 있는 셀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럼에서 키운 마우스 엠브리닉 스템셀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표적인 알려져 있는 나노그는 대표적인 플러리포텐시 진이죠. 그리고 케라틴은 대표적인 디퍼런시에이션 마커 진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 그 녹색으로 표시한 세럼의 서브 파퓰레이션은 이 나노그를 강하게 발현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왼쪽에 제가 표시했던 그 빨간색 서브 파퓰레이션은 나노그가 되게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발현이 되어 있죠. 반대로 이 케라틴 에잇은 빨간색 파퓰레이션에서 아주 많이 발현되어 있다라고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냐면은 파란색, 녹색 파퓰레이션은 좀 더 그 분화가 안 일어나고 플러리포텐시를 보이고 있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셀이다. 그리고 빨간색 셀은 분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셀, 그리고 중간에 있는 노란색 셀은 이 두 포퓰레이션의 중간 인터미디에이트에 있는 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스킵을 할게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관심이 있었던 거는 싱글셀 아니시크싱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새로운 셀 타입스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티슈에서 셀을 뽑아서 싱글셀 아니시크싱을 수행을 하고 우리가 그 익스프레션 패턴을 비교했을 때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셀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분의 중요한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한 7, 800개의 셀을 찍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셀 타입을 발견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리서치 토픽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진상으로 한 거는 뭐냐면은 이미 기존에 그 2C like 셀이라는 마우스 엠보닉 스템셀에 존재하는 어떤 레어한 서브 파퓰레이션이 존재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리포트를 하고 있었지만 싱글셀 레벨에서는 아직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마우스 엠보닉 스템셀은 플러리포텐시 하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마우스 엠보닉 스템셀은 3점 레이어로 분화가 가능합니다. 엔도돔, 메조돔, 액토돔으로 3점 레이어로 분화가 가능하지만
그 트로포블라스트로는 엑스트라 엠브로닉 티슈로는 분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대표적인 엑스트라 엠브로닉 티슈는 태반이죠. 플라센타. 그러나 이 마우스 엠브로닉 스템셀 중에서 아주 레어한 서파플레이션 중에서는 이러한 엑스트라 엠브로닉 티슈까지 분화가 가능하다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약간 컨트로버셜 하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가정하기를 그 셀을 2C like 셀이라고 명명을 했고, 이 셀은 왜 2C like 셀로 명명을 했냐면은 그 5사이트, 1셀, 2셀, 4셀 마우스 얼리 디벨롭먼트의 2셀 스테이지와 많이 유사하기 때문이었어요. 이 2셀 스테이지에서 특이적으로 많이 발현되는 대표적인 진들이 이 2C like 셀에서 많이 발현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실제로 그런지 싱글셀 데이터가 있으니까 분석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2셀, 마우스 2셀 스테이지에서 특이적으로 많이 발현되는 2셀 마커진을 우리가 뽑아서 힙맵을 그려본 결과, 이게 로는 그 2셀 마커진이고 컬럼은 셀이에요. 한 10개 정도의 셀에서 이 2셀 마커진이 특이적으로 많이 발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10개의 셀을 다시 대상으로 좀 더 인덱스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 2셀 like 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마우스 크로모좀 또는 휴먼 크로모좀 내에서는 레트로 트랜스포전이 많이 존재하죠. 대부분의 레트로 트랜스포전은 발현이 안 되는데 특이적으로 몇몇 그 레트로 트랜스포전은 이 2셀 스테이지에서 많이 발현됩니다. 그래서 그 이미 알려져 있는 2셀 스테이지에서 많이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는 그 레트로 트랜스포전을 가지고 스프레션 패턴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가 찾은 그 10개의 파퓰레이션에서 이 레트로 트랜스포전이 많이 발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요. 따라서 이 두 가지 에비던스에 근거해서 우리는 우리의 700개 정도의 마우스 엠브로닉 스템셀에서 10개 정도는 2C like 셀, 즉 엑스트라 엠브로닉 티슈까지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셀을 찾았고, 따라서 싱글셀의 가장 큰 장점은 따라서 기존에 알 수 없었던 2C like 셀의 익스프레션 패턴을 훨씬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또 싱글셀 레벨로 우리가 찍게 되면은 진진 인터랙션 정보, 진 레귤레이터 인터랙션 정보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벌커 레벨에서는 좀 약간 한계점이 있지만 뭐냐면은 만일 X가 Y의 업스트림 액티베이터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각각 포인트는 셀입니다. 진 X와 진 Y의 스캐터 플러스 그려보게 되면은 X가 Y의 업스트림 액티베이터이기 때문에 X와 Y는 파지티브 콜레이션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X가 Y의 업스트림 이니비터일 경우에는 네거티브 콜레이션을 보이게 되겠죠. 또 유사하게 만일 X가 Y는 W의 커먼 다운스트림 타겟진이고 W라는 어떤 업스트림 액티베이터가 있을 경우에도 W와 Y는 파이티브 콜레이션을 보이게 되겠죠. 반대로 W는 X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W는 Y를 이니비션 시킬 경우에는 X와 Y는 네거티브 콜레이션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각각 진진 간의 이러한 콜레이션 패턴만 분석함으로써도 우리가 어느 정도 X과 Y 이러한 그 레귤레이터리 인터랙션을 우리가 싱글셀 레벨로 찾을 수가 있죠. 따라서 저희는 대표적으로 가장 그 ES셀에서 중요한 나노그 진을 대상으로 이런 진진 인터랙션을 우리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는 나노그와 인터랙션 한다는 많은 진들을 찾을 수 있었고요. 또한 새로운 진도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운 진, 나노그와 파지티브 콜레이션을 보이는 진은 아무래도 그 마우스 인보닉 스템셀의 플러리포텐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실제로 밸리데이션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밸리데이션 실험 결과는 보이지 않았지만
새로운 노벨 진을 찾음으로써 이런 싱글셀 어프로치, 즉, 진 레귤리티 인트로덕션을 어느 정도 인퍼링,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다는 그걸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제일 처음 이 프로젝트를 설명드렸을 때, 세럼 컨디션은 다른 두 이니비터리 컨디션에 비해서 좀 더 헤트로지니어스 하다라는 게 기존에 알려져 있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잖아요. 실제로 그런지 우리가 분석을 해봤어요. 어떻게 분석했냐면은 요즘 가정은 글로벌하게는 각 진을 펑셔널 카테고리, 지오 카테고리처럼 펑셔널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분석해 봤을 때, 즉, 세럼 컨디션과 인디비트리 컨디션을 비교했을 때, 그럴 경우에도 실제로 모든 펑셔널 카테고리에서 세럼 컨디션이 좀 더 헤트로지니어스 할 건지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진을 펑셔널 카테고리로 다 나누었어요. 나누고 각각의 펑셔널 카테고리별로 세럼 컨디션과 이니비터리 컨디션 간의 노이즈, 진 익스프레션 노이즈가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스캐터 플롯은 각각의 포인트는 고 펑셔널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X축은 중요하지 않고 Y축이 중요한데, Y축에서 위로 갈수록 특정 펑셔널 카테고리의 노이즈가 세럼에서 훨씬 더 노이즈하고, 밑으로 가면은 이니비터리 컨디션에서 펑셔널 카테고리의 노이즈가 더 노이즈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디벨롭먼트 또는 플로리펀트시에 관련된 진들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결과 비슷하게 세럼 컨디션에서 좀 더 헤트로지니어스 했지만, 흥미롭게도 셀 사이클 관련된 진은 이니비터리 컨디션에서 좀 더 헤트로지니어스 했어요. 이게 새로운 저희가 찾은 결론인데, 글로벌하게 모든 진을 다 비교를 했을 때는 세럼 컨디션과 이니비터리 컨디션의 노이즈가 그렇게 차이는 있지 않다. 그러나 각각의 펑셔널 카테고리로 비교했을 때는 디벨롭먼트 또는 플러리포텐시 관련된 진은 세럼에서 좀 더 헤트로지니어스 했지만, 셀 사이클 관련된 진은 이니비터리 컨디션에서 좀 더 헤트로지니어스하다. 이게 저희가 찾은 세 번째 결론이었어요. 이 프로젝트에서 결론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던 2C 라이크스를 실제로 싱글셀 레벨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세럼 컨디션과 이니비터리 컨디션의 노이즈는 서로 비슷했다. 그러나 각각의 펑셔널 카테고리로 봤을 경우에는 디벨롭먼트 또는 플러리포텐시 관련진은 세럼 컨디션에서 좀 더 헤트로지니어스 했지만, 셀 사이클 진은 이니비터리 컨디션에서 좀 더 헤트로지니어스 했다라는 게 이 프로젝트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제 톡을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한 5분간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나와서 자기 이름 밝히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사과정 김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예. RNA 스파이크인 해가지고 이제 임플리케이션 벡터 같은 것들을 추정한다고 했는데, 보통 RNA 측에서 RPKM 같은 값을 이용해서 많이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파이크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RPKM 값을 고정을 따로 해주는지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머신러닝 이용해가지고 QC 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들어가는 인풋이 정확히 어떤 RPKM이나 그런 값들이 들어가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노멀라이제이션은 RPKM으로 할 수 있는데요. 다른 방법도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DSEC이라는 패키지 아시죠? 많이 쓰이는 거기서는 RPKM보다는 사이즈 팩터 노멀라이제이션을 많이 더 추천을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싱글셀 분야에서 어떤 게 좋은 노멀라이제이션 메소드인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어요. 각 그룹마다 서로 다른 노멀라이제이션 방법. 그룹에서는 RPKM도 쓰고요. 가끔 이제 사이즈 팩터 노멀라이제이션도 씁니다. 그래서 중요한 연구 주제예요. 이 분야에서 어떤 노멀라이제이션 메소드가 가장 좋고 좋은지 한번 관심 있으시면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이 아까 QC 스텝에서 인풋이 뭔지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거기서도 뭐 RPKM으로 하시면 RPKM으로 다 노멀라이제이션 그 진이랑 스파이킹 모레큘도 동시에 RPKM으로 노멀라이제이션 해주시고요. 그럼 그게 인풋이 되겠죠. 그러나 만일 클래시피케이션 하게 되면 트레인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트레인 데이터에서는 보통 input x 그리고 output y가 존재하죠. input x는 그 RPKM 값이고요. output y는 셀 레이블이에요. 어떤 셀이 퀄리티가 좋은지 나쁜지. 그러면 그 스파이크인 데이터로는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 스파이큰 데이터를 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려고 어프로치를 많이 했는데 그 단점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스파이킹 모레큘의 총 숫자는 92개예요. 92개만 가지고 노멀레이션 하기에는 약간 숫자가 적어서 현재는 그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테크니컬 노이즈를 모델링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그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예전에 그 마이크로레이 갖고 이제 그뭐 이스트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셀 사이클 쫓아가면서 타임 코스 해서 레귤러터리 네트워크 연구하고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 싱글 셀진 레귤러터리 네트워크 하는 연구들은 안 합니까? 타임 시리즈로도 많이 봅니다. 타임 시리즈로 보게 되면 훨씬 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디벨롭먼트 시스템일 경우에 타임 뭐 제로, 원 뭐 이렇게 타임 시리즈로 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꼭 타임 시리즈 아니더라도 그 타임 시리즈 아니더라도 우리가 진 레귤러터리 인투이션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싱글셀 레벨에서는 어떤 노이즈가 존재하죠. 그 노이즈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일종의 펄터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제 얘기 바로 그 얘기인데 이제 그 퍼터베이션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전에 그 뭐 이스트 데이터 가지고 준 레귤러터리 네트워크를 많이 연구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두 개의 레귤레이터가 한 개의 진을 뭐 그 같이 코 레귤레이션 한다든지 네. 그런 정보도 많이 연구했었는데 그런 만약에 이 싱글셀 데이터를 가지고 비슷한 그런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예. 서로 다른 결과 아니면 좀 더 새로운 결과 얻을 수 있었을지 그런 걸 좀 궁금해 갖고요. 그런 쪽으로는 제 예상은 아직까지 좋은 질문이십니다.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줄 수밖에 없겠죠. 싱글셀로 찍게 되면 벌크 레벨에 비해서. 왜냐면 훨씬 더 많은 그 메저먼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충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정보를 주게 된다고 예상을 하고요. 상충되는 결과를 보일 거라고는 저는 예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직접 한 건 아니지만 10여 년 전에 지금 이제 유니스트에 있는 이제 남도구 박사람하고 같이 이제 블루인 네트워크로 그 이스트 셀 사이클 데이터를 연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여기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예. 그럼 이 데이터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데이터가 이미 퍼블릭하게 어벨러블 한 거죠. 네. 그리고 김정근 박사님이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퀄리티 컨트롤하는 그런 메소드들도 다 지금 뭐 스크립트 같은 게 어벨러블 한가요? 그거는 아직까지 어벨러블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테크니컬 노이즈 모델링 관련해서는 스크립트가 어벨러블 한데요. 아직까지 이 분야가 이제 막 생겨나는 분야라서요. 대부분의 패키지는 아직 어벨러블 하지 않습니다. 약간 문제긴 해요. 그래서 로 데이터를 프로세싱 하는 게 또 일종의 바틀넥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 분야에 엑스퍼타이즈가 없는 경우에는 로 데이터 프로세싱 하는 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는데.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질문이 다시 없는 것 같은데. 김종현 박사님, 또 올해도 또 이렇게 좋은 톡 해주셔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PPT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좀 더 준비를 잘 해서 어차피 이거 우리 여러 번 쓸 텐데